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이택수의 여론 읽기. 이택수의 여론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실시간 변화하는 여론의 흐름을 데이터 중심으로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네, 장윤선 기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2달 동안 방송 진행을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네. 나셔야 될 텐데. 네, 그러게요. 예. 저 두 번째 만남인데요. 앞으로 네. 2달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도 먼저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지지도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어제 집계한 일간 지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2.6%의 긍정평가가 나왔고요. 네네. 부정평가는 49.6%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주간 집계는 긍정평가가 40.8, 네. 부정평가가 52.5였는데 지난주보다는 지표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좀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간으로 보면 월요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리ኳ니 국장 네네.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었죠. 그리고 경기 창조 경제 혁신센터 출범식에도 참여했었고 화요일 날은 국무회에서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강조했었고 또 청와대 특보단과 전체가 다 참여하는 첫 자리를 네. 가졌었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광주에서 KTX 개통식에 참석을 했었죠. 네. 지난주보다는 아무튼 호재가 많았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연말 정산을 3월 25일 날 네, 급여를 좀 확인한 샐러리맨들의 신앙감 때문에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 주에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다소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4.16 네. 그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요. 네. 그걸 앞두고 유족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뭐 삭발도 하고 뭐 네. 청와대 앞 노숙농성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진상 규명 요구를 하고 계신데 네. 이 요인은 아직 뭐 반영이 되진 않았다고 좀 보여질까요? 어떻습니까? 그 4.16 세월호 1주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네네. 가능성이 더 크겠죠. 일단 아직까지는 이번 주에는 세월호 1주기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지역별로 보면은 경기도에서 좀 소폭 하락했지만 나머지 네. 부산, 울산, 경남이나 대구, 영북에서는 계속된 회복세를 보여서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부정평가가 많아졌었는데 네. 이번 주 들어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상회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재보궐선거의 지역인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네네. 부정평가가 좀 다소 늘어났고 긍정평가는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전통적인 지지층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쪽 지지도는 회복을 했다. 더 나아지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네. 이어서 정당 지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어제 기준에 37.3%, 새정치민주연합이 27.3%. 지난주 주간 집계와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1%포인트가량 올랐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2%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의 비율은 29.7에서 어제는 30.3%까지 지난주보다 한 0.6%포인트가량 올랐고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광주 전라 지역에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결집을 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천정배 전 장관이 지금 무소속 출마했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무당파 비율이 관심의 대상인데 지난주 37%에서 어제 기준하면 41.2%로 한 4%포인트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었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도 올랐는데 지지율이 이건 좀 어떤 요인이 좀 있을까요? 새누리당은 역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정비례하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하면 새누리당도 지금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중앙일보 조간에서 발표된 광주 지역에서 재보궐 여론조사가 나왔죠. 예. 네, 거기서 보면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28.7%로 새정치연합의 조영택 후보 22.8%보다 한 6%포인트 가까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의 그 무당파 비율도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와 정비례하는 모습의 새누리당 그리고 천정배 전 장관의 출마 때문에 무당파층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래서 좀 고전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두 정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정동영 전 장관 출마 선언했습니다.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는 그런 결과가 좀 반영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당 바깥에서의 그 원심력이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30%대로 회복이 되지 못하고 30% 문턱에서 지금 다시 27%가량으로 약간 하락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동영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어제 원탁회의를 문재인 대표가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해찬 문희상, 정세균, 한명숙, 박영선,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을 했는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박지원 의원이 개인 사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죠. 전남대 강연이 잡혀 있어서 못 온다고 이렇게 밝혔던데요. 김한길 전 대표도 참석을 못했고 그래서 반쪽 원탁회의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 일단 문재인 대표가 지금 뭔가 이 구심력으로서 지금 리더십을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지율은 조금 약세를 보이겠습니다. 물론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개인 지지율, 대선 후보로서의 개인 지지율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정당 지지율은 4.19 재보궐선거가 지금 4대 0이냐 2대 2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새정치연합이 지금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 지지율은 지금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악을 지역이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된 지역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관악을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동영 전 의원을 견제할 수 있는 호남 지지층이 필요한데 이 지지층을 모으려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라든가 동교동계 그쪽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계속 SOS는 치고 있는데 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동교동계 쪽 반응은 영 신통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교동계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혔고 원래 이제 야당 텃밭이라고 하는 이 관악을 지역도 호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의 이제 지원이 절실하죠. 근데 어제 아무튼 반쪽 원탁회의라는
평가가 나와서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또 오늘 중앙일보 조간에 발표된 관악을 지역 여론조사 결과 보면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야권의 분열 때문에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34.3% 네. 결과가 나왔고요. 새정치연합 정태 후보는 15.9%, 네. 국민모임의 정동영 후보는 13.3%. 야당 후보가 분열돼 있기 때문에 대략 야당 후보의 지지율의 그 합이 네. 오신환 후보 지지율과 비슷한 양상인데 분열된 채로 치러지면 아무튼 패색이 좀 짙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3월 달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좀 양상이 달랐는데요. 저희 리얼미터가 시민일보 의뢰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오신환 후보가 33.5%로 아까 중앙일보 조사 결과는 비슷했는데 네네. 새정치연합의 정태 후보가 31.2%로 저희 조사에서는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도 중앙일보보다는 높은 18.2%로 야당이 합치면 오신환 후보를 앞서는 결과, 네. 많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대로 분열된 채로 치러질 경우에는 아무튼 그 오신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네네. 새정치연합에서는 굉장히 고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적들입니다. 네. 천정배 전 장관도 아까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아까 광주 지역 전라 여론이 무당층, 무지지층이 좀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면서 네. 천 전 장관의 우세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당분간은 천정배 전 장관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데요. 네네.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때 네. 강원태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5 내지 10%포인트가량 윤장현 당시 후보를 앞섰었고요.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거에서 윤장현 후보가 25%포인트가량 앞선 채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 여론조사가 거의 다 맞지 않나요? 그렇죠. 많이 근데 이제 맞는데, 여론조사가 대표적으로 틀린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천정배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략 한 자릿수 정도로 앞서고 있는데 네네.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 적어도 20%포인트 이상은 앞서가야 네. 후반에 이 당 지지율을 등에 업은 새정치연합의 조영태 후보를 앞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앞서가는 폭이 네.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는 내심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네. 천정배 후보 측에서는 앞서고는 있지만 약간 불안한 그런 상황이 네.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막판에 실제 투표장으로 나오는 분들은 뭐 네. 인물도 좋지만 그렇지만 또 당을 먼저 보는 네네. 분들도 많이 나오신다. 그렇게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최근 사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네네. 관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념 성향에 따른 정당 지지도 잠깐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는 어땠습니까? 네, 뭐 보수 성향은 이제 새누리당 지지율이 가장 앞서서 74%까지 나왔고요. 네. 진보 성향은 새정치연합이 또 많이 앞서서 53.8%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나타났고 네네. 중도층에서는 21.4 대 38.6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략 한 2배 가까운 네.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념 성향을 밝히지 않은 지지층에서는 네. 새누리당이 27.3, 새정치민주연합이 16.2로 새누리당이 대략 10%포인트가량 앞서는데 그 보수, 중도, 진보 외 이념 성향을 밝히지 않은 분들은 대체로 네. 중도 보수 성향을 나타내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국민 모임이 네. 이제 뭐 발족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국민 모임이 가시적으로 이제 정당을 창당해서 나오면 네. 뭐 이 국민 모임이 어떤 포지션을 한다고 할까요? 네. 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사이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다.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국민 모임이 대부분 여론조사에 포함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네네. 그 창당 공식적으로 그렇죠. 지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포함이 안 돼서 가끔 이제 선거 때문에 포함되는 조사에서는 보면 그다지 사실은 높지는 않습니다. 10% 안팎의 네. 지지율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론조사 과정에서 국민 모임에 대한 설명을 많이 달면 10%대 후반까지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식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네. 정당 지지율 할 때 별도로 설명을 안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네. 구조로 하면은 지지율이 10% 초반이나 아니면 한 자릿수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야권이 분열된 뭐 이런 네. 마당에서 지금 새누리당 계속 40% 안팎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무튼 고심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반면에 이제 4.29 재보궐선거에서 천정배 전 장관이나 아니면 정동영 전 장관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네. 당선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국민 모임의 지지율은 다시 좀 상승하는 채로 시작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뭐 정동영 전 장관도 지난번 저희와 인터뷰에서 네. 인재 영입이 잘 안 된 상황 그리고 이번 4.29 재보선에서 아무런 뭐 액션이나 이런 게 없으면 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뭐 이런 점을 또 출마 배경으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번 4.29 선거가 어떻게 보면 국민 모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뭐 당의 그렇습니다. 명운을 좌우하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찻잔 쪽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진짜 태풍이 돼서 네.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의원들을 일부라도 네. 입당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의 기로가 바로 4.29 재보궐선거인데 네, 네. 만약에 관악을이나 광주 서울 지역에서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가 만약에 두 분 다 안 된다면 네. 그러면 찻잔 쪽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네. 만약에 한 분 이상이라도 된다면 국민 모임은 꽤 큰 영향력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을 유인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일단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면 아무튼 국민 모임이 찻잔 속의 태풍이 아니라 진짜 큰 태풍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은 사실은 커 보이진 않습니다.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뭐 그런 그러게요. 점에서 예.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원내에 한 분이라도 진입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의석이 한 석이라도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아무튼 쉬워 보이진 않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선전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네네. 보입니다. 그래서 뭐 새누리당 어부지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많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혹이 관악을 나오고 지역에서 있습니다. 오신환 후보가 당선이 되면 3위가 만약에 누가 될지 여부에 따라서 네. 새정치연합이나 아니 국민모임 어느 한쪽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선거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음. 지지율에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장윤선의 팟짱. 자, 그럼 이어서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땠나요? 네, 문재인 대표의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25.3%였는데 이번 주에도 25.4%, 네. 어제 기준하면은 0.1%포인트 오른 네. 결과가 나타났고요. 어. 그다음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2.7%로 지난주 11.9%보다 역시 소폭 오른 네.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음.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8.9%로 지난주에 처음 1년 만에 네. 한 자릿수로 떨어졌었는데 9.9% 이번 주에도 뭐 계속 약세를 보여서 8.9%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제 기준하면 7.3%로 지난주 5.3%로 해외 골프 논란 때문에 많이 빠졌다가 이번 주는 네. 다시 좀 반등한 양상을 나타냈고 이완구 총리가 6.5%, 안철수 전 대표가 5.8%, 네. 정몽준 전 대표가 5%, 김문수 위원장이 4.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표 지지율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요인이 좀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언론 보도량과 비례하거든요. 지금 뭐 가장 많은 언론 보도량이 나오고 있는 분이 바로 문재인 대표죠. 네. 아까 뭐 반쪽 원탁회의라는 부정적인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되는 네. 보도량의 증가, 또 SNS에서 그런 버즈량 뭐 등이 여론조사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뭐 그런 네. 요인 때문에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초에 발표했던 머니투데이와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 네. 대선 국가 과제별 적합도에서는 일반 지지율과는 좀 다른 척도이긴 네. 합니다만 30%대를 소폭 넘었다는 점이 또 보도가 됐었고 그런 점들이 네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뭐 경제 정당, 안보 정당 이런 중도 보수파를 껴안는 네. 그런 네. 전략이 좀 먹히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보수층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낮은 지지율에 머물러 있지만 중도층에서는 33.3%로 네. 전체 25.4% 지지율보다 8%포인트 가량 높고요. 네. 이제 뭐 진보층에서는 당연히 51.6%로 가장 높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도층 공략은 아무튼 최근 들어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수권 정당의 잠룡으로서의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선언적인 의미의 그런 바로만 있었기 때문에 네. 새정치연합 혹은 문재인 대표가 실제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리들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네. 지지율이 더 상승할 수 있을 테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뭐 단기적으로는 보수층 또 중도층으로 외연 확대는 일단은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무성 대표, 네. 김무성 대표도 오름세를 좀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네. 요인이 좀 있었을까요? 뭐 지금 이런 게 좀 작용됐을까요? 이번에 보니까 그 차승원 씨, 그 삼시세끼의 그 차준마 캐릭터를 차용해서 네네. 세준마 컨셉으로 뭐 이런 선거운동도 하고 그러던데요. 네네. 뭐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 일단- 또 많이 회자가 되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쳤을 것 같습니다. 선거 마케팅 사실 새정치연합보다 새누리당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잘 해왔었죠. 그래서 선거도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겼었고요. 네, 읍소 전략으로 네. 많은 네네. 재미를 봤었고요. 네, 그래서 뭐 캠페인에 있어서는 역시 새누리당이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 그 이미지를 잘 활용하는 네. 그런 뭐 세준마 이런 등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네.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아무튼 국회 내에서의 또 여야 뭐 협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뭐 그런 등등의 모습들이 김무성 대표한테는 긍정적으로 최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는 같이 덩달아 하락했었는데 네. 상승할 때는 김무성 대표도 지금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청년들 만나러 가서 뭐 네. 피켓 시위하는데 뭐 웃으면서 지나가고 청년들의 질문에 답을 잘 안 하고 뭐 이런 네. 게 보도가 돼서 네. 네, 좀 지지도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었는데 별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좀 볼 네,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아무튼 언론 보도량이 김무성 대표 네, 굉장히 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이번 주에는 좀 지난주보다 좀 네. 오른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권만 한번 살짝 떼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권 네.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13.2%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몽준 전 대표가 8.1%고 네. 홍준표 지사가 또 8%로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김문수 혁신위원장 6.5%로 뒤를 이었고 네. 이완구 총리 6.2%, 남경필 지사가 4.4%, 원희룡 지사가 3.5%, 유승민 원내대표가 2.5% 순이었는데 네네. 오늘 김문수 위원장 혁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마무리 했다는 그런 부서가 나왔는데 네. 성과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서인지 지난주 7.7%였는데 김문수 지사는 이제 1%포인트 가량 하락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홍준표 지사는 아무튼 지난주에 해외 골프 논란 때문에 여야 차기나 아니면 여권 차기에서 다 좀 하락세였는데 이번 주에는 양 부문 모두 좀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고 네. 이완구 총리 뭐 지난주에 비하면 여권 부문에서 한 2%포인트 가량 어제 좀 빠진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네. 여야 차기에서도 한 1%포인트 가량 빠졌는데 아무튼 부패와의 척결 국민 대담화 한 그 주에는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네. 지금은 조금 홍준표 지사의 또 보도량이 좀 밀려서 그런지 네. 지난주 지지난주보다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 지금 뭐 3위를 차지했어요. 여권 내에서는. 네네. 네. 홍 지사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결과일 텐데. 예. 뭐 노이즈 마케팅 성공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노이즈 마케팅이 지금 성공하고 있고. 아니 4월 네.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남 네.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이 지원 중단돼 가지고 네. 많은 항의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그리고 네. 학부모들까지 포함해서 다 뭐 종북이다 뭐 이런 또 종북몰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홍준표 지사의 지지도는 어떻게 보면 진짜 노이즈 마케팅에 먹힌 그런 그렇습니다. 추세네요. 부산, 예. 경남, 울산 PK 지역에서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떨어졌는데 네. 전국적으로는
아무튼 지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될 JTBC 리얼미터 정례 광역 단체장 평가조사 네. 소개가 될 텐데 홍준표 지사의 단체장으로서 광역 단체장으로서의 지지율은 아무튼 경남 지역에서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그 혜택을 받던 학부모들이 네. 지금 추가적인 지출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지역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고 네. 다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아무튼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무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네.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 당내 경선에서 통과해야 네. 대권 주자가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한 캔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보수의 아이콘 본인이 지금 그 자리를 네.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경남 지역 외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 잘 먹히고 있다. 이런 네. 여론조사 결과 현재로서는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야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가 야권으로만 보면 28.7%, 네. 여야를 같이 물어보면 20% 중반인데요. 네. 네. 야권만 이제 물어보면 항상 30% 안팎의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박원순 시장이 11.5%로 여야 한꺼번에 물어보면 한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야권만 물어보면 그래도 네. 아직은 11.5%, 10%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7.2%로 3위, 네. 김부겸 전 의원이 6.5%로 4위, 안희정 지사가 5.4%, 정동영 전 장관이 3.7%, 정세균 의원이 3.1%, 네. 우영근 원내대표가 1.5% 이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의 대선 주자 지지도는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상승세를 보인다고 봐야 되나요? 최근 들어서는 뭐 조금 오른 모습이긴 한데 네. 말씀드린 대로 3.7%, 그다지 높은 지지율은 아니죠. 과거에 비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제 호남 지역하고 뭐 혹은 이제 그 서울 관악을로 그 재보궐 선거 지지율만 따지면 네. 두 자릿수 지지율은 나오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됐을 경우에는 정동영 전 장관의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좀 과거에 비하면 많이 위축된 상황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뭐 또 앞으로 이 관악을 보궐선거가 진행되면서 네. 정동영 전 의원의 지지도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뭐 야권에서는 뭐 박원순 시장과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4.19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만약에 지금 뭐 4대 0이냐 2대 2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2석 이하로 머무를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 2석까지만 해도 선방이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광주 서울을 조영택 후보가 가져가고 네네. 뭐 관악을 해서 정태 후보가 만약에 이긴다면 2석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네. 어느 정도 지금의 지지율 유지하거나 이제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한 석에 그치거나 네. 아니면 최악의 경우 전패. 전패를 할 경우에는 지지율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한 석 이상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은 한 석이면은 아무튼 한 석도 지지율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무조건 한 2석 석. 정도는 네. 지켜내야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인천 서강화을이 뒤늦게 재보궐선거에 합류를 했는데요. 네네. 이쪽은 좀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여론조사가 아직은 그쪽은 발표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못 네. 봤는데요. 일단 네네. 뭐 과거 전례를 보면 워낙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안상수 후보의 경우에는 네. 시정에 대한 평가 뭐 다시 이제 물을 수밖에 없는 인천을 빚더미에 올려놨다 뭐 이런 비판이죠. 그런 차원을 보면은 새정치산업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를 보면 네. 안상수 전 시장 시정에 대한 평가를 이제 어떤 공략 포인트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워낙 판 자체가 그쪽은 좀 어려운 지역인데다가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또 낮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는 아무튼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 문재인 대표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한석 두석 얻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워낙 악조건이죠. 지금 네. 야권이 다 분열돼서 정의당 후보도 나오고 네, 또 네. 과거 통진당 후보도 무소속으로 나오고 거기에다가 지금 국민 모임이나
또 무소속 천정배 전 장관까지 나와 있는. 그래서 사실은 어제 원탁 회의가 굉장히 절실했던 상황인데 네네. 거기에서도 아직은 통합의 리더십을 완벽하게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뭐 네. 김한길 전 대표한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4.29 재보선 이제 뭐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선거 판세가 요동을 칠지 네.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면접과 자동 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최종 응답자 1,000명에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